안녕하세요. 저는 30대가 끝나가는 돌싱남입니다. 일찍 결혼을 했었고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쯤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친구들이 말리고 다시 잘해보려고 하였지만 깨져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전처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나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뭐가 급했던 것인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많이 다투기도 하였지만 또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 둘씩 이겨내고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좋고 아직 어렸기에 피임을 통해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일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며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도 않는 단계가 지나면 같은 집에 있어도 모르는 척하면서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아직 대학 졸업을 못한 처제를 독립시키는 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처제가 독립할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서로 다정하게 대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는 저희 모습을 보며 처제가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화가 난 줄 알고 오해도 하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하였지만 처제는 믿지 않았고 일주일간 집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제가 오면서 집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거실 불은 꺼져 있고 각자 저녁 챙겨 먹고 저는 제 방으로 아내는 아내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는데 처제가 오면서 거실에서 사람 소리도 나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도 거실에서 같이 시간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처제가 싸우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좋았습니다. 보통은 몇 시간이 지나면 둘이서 언제 싸웠냐 듯이 화해를 하였지만 가끔은 며칠씩 싸우면서 냉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독 마음이 약했던 처제가 며칠씩 쏟아지는 아내의 독설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속상해하는 처제가 안타까워서 데리고 나가 맥주도 한 잔씩 사주면서 처제의 응어리도 달래주었습니다. 나름 처제와 친해져 가고 있는데 최근 퇴근 때쯤 맞춰서 처제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기면서 펑펑 우는데 주변 회사 동료들에게 오해받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집 근처로 가자고 하였고 택시 안에서 처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다소 품행이 안 좋아 보여 저도 전처도 헤어지기를 권했지만 보기와 다르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처제에게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었고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제가 그 남자에게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주고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이라면 많이 좋아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와서 서럽게 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고 위로를 원했지만 불같은 전처 성격의 처제에게 화를 냈고 답답했던 처제는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처에게 혹시 처제 왔냐고 연락이 왔고 지금 나랑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처제와 집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 한 잔 사주면서 달래주고 있는데 저 같은 남자가 어디 없냐며 언니도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남자복도 없다며 언니가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제가 집에서 스타일이 더 과감해졌습니다. 화장도 이쁘게 하고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 윙크를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잠이 든 새벽 시간에 몰래 제 방으로 와서 의도적으로 스킨십까지 하고 갔습니다. 가끔은 샤워를 하고 가옷만 두른 채 제 방에 와서는 괜히 제 침대 옆에 누워서 가까이 붙어 있다가 갔습니다.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 혼자 착각이라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였지만 제가 말한 이후로 유심히 보았는지
어느 날 처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제는 저에게 별다른 마음이 없다며 결백하다고 하였지만 며칠 후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안고 뽀뽀를 하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짝사랑을 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처제는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더 멀어지고 아내가 저를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처제에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고 형부로서 행동밖에 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는 처제의 전화 때문에 싸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거래처 사장님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곳까지 아내가 저 몰래 따라왔다가 저에게 들킨 적도 있습니다. 아내의 의부증 증세와 망상은 점점 심해졌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백함을 증명해도 다른 방법으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라는 둥. 조금만 늦으면 처제랑 만나고 왔냐고 하는 둥.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출장 갔고 맞냐며 처제의 원룸에 가서 지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둥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핸드폰과 처제 핸드폰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고 만나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의 연속이 되다 보니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본인이랑 이혼하고 처제랑 본격적으로 만나려고 그러냐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힘들게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처제에게 보고 싶다며 전화와 문자가 오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안 믿어주고 의심을 하던 전처가 야속하지만 어차피 오래 못 갈 부부의 연이 이렇게라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일찍 헤어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